강상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건설개발의 심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계 세무의 기초와 이제 건설개발의 기초를 했고 사업성 검토에 관한 세무실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시점 간에 발생될 수 있는 세무사의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강의는 그 산업의 전반과 산업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관여하면서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둘러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좀 더 실무로 들어가서 매출 세액연세의 발행과 외주비, 자재비 처리, 그리고 인건비, 농후비, 경비의 처리, 그리고 이제 건설투급계약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에는 좀 더 특별한 과정들, 채권관리와 세무조사 등 해외 공사계약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요하게 할 것은 이제 매출 세액연세의 발행 쪽입니다. 세액연세는 사업 구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액연세가 누가 누구에게 주고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가가 사업에서 자금이 어떻게 흐르고 재화와 요금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강의가 전반적인 강의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업은 외주업체,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에게 세액연세를 주고 원도급사가 발주처에게 세액연세를 주는 구조입니다. 즉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주는 세액연세의 구조가 외주업체가 원도급사에게 주는 세액연세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개발 산업은 건설 용역을 제공받고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세액연세의 발행은 원도급사의 매입 세액연세의 수치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는 강상호 세무사라고 하고 이번에 하는 강의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책의 1편, 2편 부분이고 오늘 하는 강의부터는 3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성매출 세무 실무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원가에 해당하는 외주비, 자재비 실무 그리고 농후비, 경비 실무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서 검토 실무를 해서 심화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매출세액연세의 발행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할 것은 이 매출세액연세의 발행이 기업에 어떻게 수익으로 인식되고 기업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의 부분인데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매출세액연세의 발행은 기업의 매출액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을 보여드리고자 실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액연세를 발행할 때 기표 방법은 회사마다 스타일과 유형은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을 먼저 설명드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이렇게 한다, 다른 회사에서는 저렇게 한다는 것을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액연세를 발행할 때 공사 미수금을 잡고 매출 부가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공사 선수금으로 잡습니다. 나중에 공사 미수금과 공사 선수금은 상계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액연세 발행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못 받은 매출 부가세를 적어 놓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대금을 회수할 때는 공사 미수금을 없애고 현금이나 예금이 증가하는 게 기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계에서 나타나는 진행 매출, 즉 도급 매출에 관해서는 별도로 매출액을 인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아래에 있는 매출 인식 방법에 따라서 도급 매출을 인식하고 공사 선수금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후에 마지막으로 결산 분계를 하면서 공사 선수금과 공사 미수금을 상계쳐서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도급 매출액과 그리고 채권 채무에 해당하는 공사 선수금, 공사 미수금이 상계된 것이 상계되어 정리되어서 마지막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은 회계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건설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미 말씀드릴 바 있고 회계 쪽에서 인식하는 방법은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총 예정 원가에서 이번에 발생된 원가, 누적해서 발생된 원가만큼 진행률이라는 것을 산정을 하고 도급액에서 진행률만큼을 곱해서 매출액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회사 실무상으로는 총 공사 예정 원가를 도급액으로 나눈 것을 실행이라고 하고 실제 단기에 발생된 원가를 실행으로 나누어서 매출액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증가하면 실행을 점검하게 되고 실행이 변동되거나 바뀌었을 때는 실행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여 실행을 다시 짜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표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짜리 도급 기성에 대한 세금계산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미수금 110만원과 매출 부가세 10만원, 그리고 손수금 100만원이 기표되게 됩니다. 즉, 세금계산 발행액 전체를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을 회수할 때 현금 100만원이 회수되었다. 즉, 세금계산서는 110만원짜리 발행했지만 100만원만 회수되었다 라고 하실 때 미수금을 털면서 현금 100만원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회수액 전체를 미수금 회수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 매출 산정 방법에 따라서 매출액을 인식할 때 당기 매출액이 120만원이었다 할 때는 인식한 매출액 전체를 손수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